자, 거의 다 됐죠? 뭐 정답은 없는 거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각각 세 건의 어떤 사례를 줬죠. 첫 번째는, 20세 대학생 밤새 공부하여서 관자놀이 주변으로 편두통 느끼고 입이 쓰고 목이 마른 증상이 동반된다라는 거하고 35세 직장인 B 씨는 식사 후에 배에 가스 차고 더부룩하며 정강이 앞쪽 근육이 뻐근하고 무겁다. 그다음 65세 C할머니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잠줄을 깨며 잠이 깨면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가 결리는 느낌이 난다. 이런 짧은 단서를 가지고서는 어느 경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쭉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안 썼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해나간 과정들을 이렇게 발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누구 발표할 사람이랑 조언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게 최고 중요한 것이죠. 예, 열렸으니까 지금 여기 누가 쓰고 있네요. 김두겸. 예, 나와서 좀 발표를 좀 해주실까요? 자, 이쪽도 이신재도, 예, 뭐 아무나 해도 돼요. 예, 뭐 꼭 조장이 안 해도 되겠죠. 예, 마이크 잡고, 요거는, 요거를, 휠을 갖다 이렇게 내리면은 좀 내려가거든요. 왜 이렇게 또 안 되냐? 안 되면 여기서 이거 내리면서 해도 되겠죠? 예, 직접 이렇게 해서, 예. 우선은 저희 조는 AI를 많이 참고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할머니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주기적으로 잠에서 깨고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가 결리는 느낌이 들어 수면 장애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단서는 크게 시간, 부위, 증상 이렇게 나눠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발생 시간은 새벽 1시부터 3시, 그러니까 축시죠. 그러니까 이때 주로 활동하는 경락이 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만 수면의 장애가 발생한다 주기적으로 이런 말은 즉, 이 시간에 주로 활성화되는 경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암시한다. 그래서 아마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다음 발생 부위는 주로 옆구리와 가슴이라고 적혀 있는데 옆구리는 간경이 지나가는 부위이므로 역시 간의 문제를 의심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발생 증상에 대해서는 가슴 답답함, 수면 장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증상 모두 이제 저희가 늘 말했던 감기율결의 문제가 이 두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운이 울체돼서 소설 기능이 저하되면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역시 장열 기능이 이제 많이 저하가 된다면 수면을 비롯한 생리 기능이 많이 저하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간경 말고 혹시 또 다른 경락이 있을까 살펴봤는데 단경이랑 신경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단경도 역시 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옆구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신경 또한 이게 가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가슴 답답함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마 이제 역시 그래도 간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간에 문제가 생겨 간기울결이 생기고 이게 기가 막히고 혈이 박혀서 심신이 불안해져서 수면 장애가 생겼다. 구체적으로는 간의 소설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가슴이 답답함이 유발이 되고 간의 잔열 기능 이상이 생겨서 수면을 비롯한 생리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니, 마이크 들고 해야 돼요. 네. 질문 좀 받아주셔야죠. 아, 네. 질문 좀 누가 해보실까요? 뭐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도 질문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조에서 또 이렇게 했잖아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좋으니까 뭐 간단한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썰렁하죠? 아니요, 마이크 잡고 있어요. 그 아무나 지목해서 질문 좀 받아보시죠. 네, 가서 마이크 주고서는 질문하라고. 네. 같은 줄 안 되고요. 네. 제가 그냥 몰라서 그런데 장혈 기능이 어떤 걸 말하는 그러니까 장혈할 때 장이 저희가 이제 장부랑 섞어 쓰는 한자 중에 저장하다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혈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혈이 잘 돌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인데 이제 간결결이 되면 혈허가 돼서 그러니까 혈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피가 뭐 덜 돌게 된다거나 뭐 혈에 힘이 없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생리 기능이 저하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예, 수고했어요. 잠시만요. 그, 인공지능 가지고서는 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 네. 그죠? 인공지능에 썼을 때 혹시 뭐 의문사항이나 이게 과연 맞나 틀리나 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부분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어, 인공지능 4개를 크로스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뭐 다른 강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랑도 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그런 식으로 교차 검증을 하다 보니까 네, 아마 크게 의심이나 무리 없이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의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 수고했어요. 어, 인공지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기억력이라든가 뭐 추론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죠. 뛰어나고 한데 그래도 얘들도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또 이상한 답변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뭐랄까 인공지능끼리는 거의 이런 답변을 쓰게 돼요. 그래서 거의 인공지능이 말하는 이런 추론 기능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는 이런 쪽으로 답변하는데 우리가 교재를 찾았을 때 또는 뭐 다른 참고 서적 같은 걸 찾았을 때는 또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뭐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 뭐 가슴 답답한 수면 장애 같은 경우가 소설 기능, 장애 기능, 실조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가면서 다른 데도 이상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냐 예. 심경 같은 경우에서도 가슴 답답한 이런 증상들은 또 같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 가슴 답답하다는 이런 증상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경락과도 또 연결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 하나가 나온다. 그 증상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여기야 해당된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죠. 예전에 이 어떤 이 한의학교는 수업을 하는데 맥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딱 어떤 친구 발표를 시켰더니만은 그 친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자, 내 맥이 현맥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 현맥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누구한테 들었더니 바로 1년 선배한테 들었대요. 1년 선배도 아무것도 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맥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줬다 그러고 그러고서 왜 그럼 네 맥이 현맥이냐 했더니 아 내가 간염이 있으니까 나는 간염이 있으므로 현맥이다. 간장의 주 맥상으로 현병이 나타나는 건 정상인데 그렇다고 간장병이 있다고 현병이 나타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 하나의 증상과 어떤 이 하나의 병증, 1대1로 매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가지가 서로 융합돼서 이 증상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 가슴 답답하다는 증상 하나만 봤을 때도 심장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고 간장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화 안 돼서도 좀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 장부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증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락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경락과 증상을 따져보니까 경락이 조건은 강경 흐름 그 강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이런 흐름도 보고 그다음에 어, 다른 내용들도 여러 가지 보고 하면은 좀
조건은 간경을 이렇게 봤을 때 편두통이라 했는데 이 간경 흘러가는 부위가 아쉽게도 이쪽이 아니죠. 앞쪽이죠. 그러니까 경락하고는 보면은 요거는 보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보고 오히려 족상 단경을 보면은 머리 옆으로 머리가 되게 많이 흘러가죠. 머리 옆으로. 족상 단경 오기가 çok 힘들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몇 번 하죠. 혈자리도 유사한 게 굉장히 많고 해서 되게 막 어렵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족상 단경 오히려 편두통이라는 걸 보면은 족상 단경에 더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입이 쓰고 마르도 한다도 간이나 담 같이 해결이 되고 해서 어느 경락으로 보느냐 했을 때 간경으로 인고질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단경도 한번 다시 출연해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면은 간경이라고 다들 여러 인고질에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볼 때 담도 유사하지 않겠냐 그래서 단경도 같이 한번 보고 아까 답변에도 담경을 써놨었죠. 그래서 담경이나 신경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가져야 인공지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면은 인공지능이 하는 대로만 답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담경이 오히려 편두통이라는 측면에 봐서는 담경이 훨씬 더 낫죠. 담경과 담경 흐름이 실 차이가 나니까. 담경은 이렇게 흘러간다 하지만은 머리로 많이 안 흘러가고 담경 같은 경우는 머리에서 많이 흘러가고 하니까 요것만 보면은 담경의 확률이 훨씬 더 크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 정답이 간경이다, 담경이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경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경락이 흘러가는 부위에 따라서도 병이 나타난다 하는 걸 유추하고 그다음 황제내경이라든가 이런 책에서도 그 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유경이라는 책에서는요 그 병증에 대한 설명을 경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80%가 돼요. 그래서 경락의 유주를 잘 알고 있으면은 그 경락이 흘러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요 발 다섯 번째 쇠기발가락 그 부분이 아프다 하면 이건 단경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정강이 쪽이 아프다 그런 부분 나왔죠. 정강이 쪽은 무슨 경락이 흘러가냐 찾아보면은 조개면 위경이다. 그래서 위장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서 추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위경으로 보고서 위경을 치료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 증상과 그러니까 경락적인 측면만 따진 것이지 다른 측면은 못 따졌기 때문에 또 치료가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락을 이렇게도 이용해보고 이 경락이라는 걸 이렇게 활용해보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고 그다음 증상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나온 증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이 한의학 서적에서는 현대말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죠. 다 한문으로 쭉 증상에 대한 설명이 쭉 써 있으니까 그 증상들을 어떻게 현대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변환시켜서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또는 환자가 말하는 증상들을 옛날 이 서적에서 써 있는 그런 글자로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가 말하는 증상들이 옛날 사람들도 같은 증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책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많이 안 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인공지능이 해주는 대로 이걸 풀어나가면은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도 그런 옛날 문서들 많이 주고 그러고서는 이 문서를 읽고 내가 주는 문장에 대해서 변증을 해봐라 하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한 변증을 해줘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자료를 많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자료를 주면 줄수록 그만큼 더 알고 있는 게 많아지니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을 이렇게 썼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인가?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진료 시간에도 많이 진료하는데도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환자 볼 때도 인공지능 많이 활용할 건데 인공지능이 얼마나 더 나한테 최적화되게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내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인공지능이 노예가 되죠. 근데 내가 좀 알고 있으면 인공지능이 이거 잘못 말한 것 같다. 다시 생각해봐. 다른 걸 이야기해봐. 라고 해서
계속 수정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놓은 걸 갖다가 우리한테 맞게 수정하고 또는 내가 찾아본 책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이 답변을 달라. 인공지능 4개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답변하고 약간 다를 수 있죠. 내가 말한 답변하고는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맞는 게 아니라 5개, 10개를 쓰더라도 그게 다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략 이렇게 했는데 뭐 질문 사항 있을까요? 질문 사항 없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병인에 대해서 경락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이 다 끝났고 이제 병이 생겨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또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병인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네.